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처음에는 좀 많이 하락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대부분 회복하는 걸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빨간불 딱 띄우고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뉴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장 핫한 뜨거운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야, 연준은 아직까지 그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생각은 없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야 이러다가 또 자이언트 스텝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책 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의존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의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증시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증시가 쭉 빠졌다가 또 쭉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반도체가 나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어제 FOMC 의사록만 딱 봤을 때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만큼 그만큼 나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또다시 이러한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질 걸 볼 수 있고, 앞으로 물가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그러한 데이터와 이번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달에 열리는 FOMC,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시가 출렁거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벤트가 나고 난 다음 그 당일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바로 오늘 저녁 미국장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하지만 그 와중에 내일이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이니까 일단은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이러한 소식도 나오면서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영국의 7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1%나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같은 걸 사는데 작년보다 지금 딱 사면은 10% 더 비싸다는 소리가 되겠죠. 엄청난 인플레라고 볼 수 있고,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1%나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40년 만에 당연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국은 8.5%, 이탈리아는 7.9%, 캐나다는 7.6%, 독일은 7.5%, 그리고 프랑스는 6.8%로 전부 다 10%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영국은 10.1%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인플레를 가속화시켰나 봤더니, 지금까지는 에너지 요금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빵 등 밥상 물가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에너지가 잠잠해지면서 야 이제 인플레가 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영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 소리겠죠. 더군다나 에너지 요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물가 지표는 더 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E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결국 연말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미국만 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유럽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에는 지뢰가 여기저기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결국은 지분을 안 판다는 소식입니다. IPO가 미뤄지고 매각설이 돌았던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의 지분 매각 추진을 중단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매각 추진을 유보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아마도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 노사는 모빌리티와 사회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혹시나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지속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밑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대세는 저도수, 그 다음에 소용량 술. 옛날에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마셔라 죽어라 이렇게 마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미덕이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롯데 멤버스에서 6개월 내에 술을 마신 적 있는 2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도수를 마신 사람이 70.8%, 그 다음에
고도수를 마신 사람이 30%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이며 와인 소비가 19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수가 높고 빨리 취하는 그런 술보다는 그 자리를 즐긴다고 될까요? 도수가 낮은 술로 취하는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를 찾아 나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술 용량도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대용량보다는 저용량 77%가 선호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혼술을 선호하는 사람도 25.3%나 된다고 합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제 혼자 술 먹으면 궁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취하거나 술을 강권하던 그러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낮은 도수의 술을 가볍게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주일 새 2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WHO는 원숭이 도창 발병 사례가 35,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며 지난주 발병 사례는 그 전주보다 20% 증가했으며 지지난주는 그 전보다 20%또 증가했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아마도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지난주에는 대부분 유럽과 미주에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여기서까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나올진 몰랐지만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단 맞습니다. 프로축구단 맨유 주가가 급등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일론 머스크라고 한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맨유를 인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개장전 프리마켓에서 1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죠. 머스크는 맨유를 사들인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4시간 뒤에는 농담이라고 번복하며 어린 시절 맨유를 가장 좋아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냥 농담으로 그 다음에 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로 한마디를 딱 적었는데 한 기업의 주가가 무려 17%나 급등했다는 거, 이 부분은 절대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스포츠팀도 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기분들이 댓글을 달는 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곱게 죽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진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적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해파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고수온 때문에 연안을 떠도는 해파리가 극성이라고 한대요. 해파리 개체수가 늘면서 물고기는 안 잡히고 잡히는 거는 죄다 해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파리가 조금 신기합니다. 그물까지도 다 찢어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야 해파리 잡느니 그냥 일 안 한다 라고 말하며 조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가 출몰해 해파리 쏘임 사고도 증가 중이니까 혹시나 기분들 해수욕장을 가신다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틀 전에 엄청나게 큰 해파리를 봤습니다. 진짜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엄청 큰 비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 기분들 해수욕장 만약에 가신다면 해파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차 급락이 너무해. 왼쪽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딱 찍고 3일 연속 뚝뚝뚝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어제부터 큰 하락을 이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대표적인 이유는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현대 기아차가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가 전부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보조금이 제외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에 현대차 공장인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2년 반 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의 흐름이 나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분사 소식까지 들려오며 지금 현재 주주분들이 야 LG화학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악몽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리커창 BYD 방문.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이 나오면서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때려 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리커창 총리가 BYD를 찾아서 전기차 생산 그리고 구매 촉진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 전기
전기차 산업을 독려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진짜 엄청난 편입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그리고 BYD, 상하이, GM, 우링 이렇게 세 가지 업체가 전부 다 먹고 있는 3강 체제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알리바바, 바이두, 헝다, 디디추싱, 샤오미, 우리가 최소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가 매우 핫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1966년이랑 유사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66년은 너무 과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KB증권의 보고서를 참고하자면 지금부터 강한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참고로 66년은 베트남 전쟁 직후이며 물가가 만약에 67년처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면 주가는 강세를 나타낼 걸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와 지금의 물가, 실업률, 주가,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연준의 태도입니다. 그때는 연준이 빠르게 물가 피크아웃인 걸 딱 보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다 이러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는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물가만 아마도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겠죠. 실제로 피크아웃 쳤는지 안 쳤는지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결국 연준 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증시는 결국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시각도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누구 말이 맞았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 반대 의견을 보자면은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확도 100%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체장이 아직 안 끝났다, 더 하락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장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BOA, 그 근거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지표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은 그 지표가 뭔가 봤더니 바로 2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 기릿은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연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S&P 500 지수의 지난 1년 펄을 더한 총합이 20 아래로 떨어져야 침체장 바닥이 확인된 거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데이터가 바로 28.5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점이 아니라는 것이며, 앞으로 이 수치가 20 아래로 내려가려면 8.5나 깎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깎여야 되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인플레랑 그 다음에 펄을 합친다고 했으니까 인플레가 급락,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던지, 아니면은 주가가 급락해서 퍼가 더 낮아지던지, 혹은 갑자기 실적이 또 좋아지면은 주가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퍼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지 이제 침체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던지 아니면은 주가가 급락하던지, BOA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가 지금 당장 급락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좀 급락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KB증권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BOA 말이 맞을까요? 일단 올해 말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가장 핫했죠. 서울시 양육 지원 계획.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가방 컴퍼니, 누가 봐도 이제 애기들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15억도 아니라 15조 원을 투입하는 양육 지원을 발표했으며, 이 이유는 당연히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15조 원 가량을 투입해서 임산부 가사 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 토탈케어, 긴급 돌봄 서비스, 아이 발달 지원센터, 카시트와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택시 등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때는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이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저출산이 해결될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최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며, 지난번에도 아기용 방수포를 돌리다가 폭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방수포, 그 다음에 방수 매트는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다고 하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폭발에
설에서는 방수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지, 사용 방법이 문제였을지,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이 세탁기 자체가 문제였을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치킨 전쟁에 이마트도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5,980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당당 치킨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이마트에서도 치킨 특가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후라이드 치킨이 5,980원에 판매가 되며 초밥 그리고 생새우 등도 5,0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진짜 이 악물고 할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을 맛있게 먹는 법은 당연히 에어프라이어겠죠. 에어프라이어 5분만 조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때까지 집 근처에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마트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리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셀트는 조금 하락하는 것 같지만 신한금투는 셀트와 셀케 선순환 장세가 왔다며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매출이겠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셀케 2분기 매출은 역대 2분기 매출 중 가장 큰 매출이며, 이러한 실적 배경은 주요 바이러 시밀러가 잘 팔렸고, 그리고 램시마 SC의 EU5 침투 확대 등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는 107,000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셀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펀은 53, 내년은 46으로 솔직히 바이오는 좀 고평가를 받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서기릿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펄은 좀 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펄을 봤을 때 82배, 947배, 123배, 104배 이런 식으로 100배가 넘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지금이 좀 저평가 같기도 하고 조금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바이오를 좋아하신다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진아이솔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소 관련주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일진아이솔루스가 하루 쭉 오르고 좀 빠졌다가 쭉 오르고 빠졌다가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120일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넥소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며 목표가 5.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비 5%가 감소를 해서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실적은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넥소 판매량 호조가 실적에 좋은 결과를 줬다고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넥소 대기 물량이 5,000대 이상인 걸 봤을 때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실적은 매우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0% 40%씩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올해 펀은 125, 내년은 75, 내후년은 44로 아직까지는 고평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한 5년 뒤를 딱 봤을 때는 야,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